자, 오늘 갑자기 많이 오셨네요. 맞죠? 네. 새 마음 새 뜻으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22페이지. 이제 법률 사실인데, 이 법률 사실 분류가 시험 지문에 한 번씩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물론 이 책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준법률 행위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준법률 행위. 그래서 이제 거기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안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책들에는 다른 기본서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3페이지 판서노트에 3페이지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인 걸 하고 내부적인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법률 사실을 봅니다. 법률 사실. 우리가 법률 사실의 정의가 아까 뭐랬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네, 20분 지났습니다. 20분.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뭐랍니까? 법률 사실이라 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인데, 그럼 법률 사실은 어떻게 분류하느냐면 용태와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용태가 뭐냐면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겁니다. 외우려 하지 말고, 외우면 다칩니다. 아시죠? 그래서 외우는 거는 뭡니까? 민법도 있지만 공법이 더 외울 게 많지만, 그래도 이제 뭡니까? 요거는 외울 필요 없이 이해 안 되면 버리면 됩니다. 딱 할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용태는 뭐라고요?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것. 기하는 것을 용태라고, 기하지 않는 것을 뭐랍니까? 사건이라고 한다. 여기 분류합니다. 그래서 용태는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건데, 바깥으로 나타내면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눕니다. 외부적 용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눠집니다. 필기 다 되어 있죠? 네,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눠집니다.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적법행위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의사표시와 준법률 행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거 의사표시와 준법률 행위로 나눠진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준법률 행위 안에서는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판소대 표현행위와, 그렇게 돼 있죠? 네,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나눠져요. 표현행위는 자, 그다음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렇게 나눠져요. 비표현행위는 순수 사실행위와, 요 비표현행위가 사실행위거든요. 순수 사실행위와 혼합 사실행위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뭐 발발 가주 막 돼 있죠. 시험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거는 딱 이것밖에 없어. 무슨 통지와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만 나오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요거만 딱 해놓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거절입니다. 최고와 거절을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이건 주관적 사실 통지하는 거고, 이건 객관적 사실 통지하는 건데,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 자, 여기 대리권 수여 표시 여기다가 딱 적어 놓으시고, 자, 대리권 수여 표시가 이게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입니다. 대리권 파트 가서 배웁니다. 자, 여기 시험에 지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대리권 수여 표시는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무슨 통지다? 관념의 통지. 여기 돼요. 관념 통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셔야 될 게 뭐 감정의 표시는 용서가 있는데 다 치우고 뭐가 딱 기억하면 된다. 준법률 행위 안에는 표현회가 있는데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는데 의사 통지는 뭡니까?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소유 표시 이런 게 있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책에는 다른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시험에 나오는 게 요것밖에 안 나오니까 요것만 강조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23페이지 있죠? 23페이지. 자, 그럼 22페이지 일단 보세요. 22페이지 용태는 사람의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법률사실이라고 했죠.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것은 뭐랬어요? 용태. 자, 용태 안에는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가 있고 적법행위와 유법행위가 나오는데 적법행위 안에 의사표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의사표시와 옆에 가면은 준법률행위 있는데 준법률행위는 무슨 통지와 무슨 통지가 있습니까? 의사의 통지. 자, 의사의 통지 형광펜 해놓으시고, 자, 준법률행위의 형광펜 해놓으시고, 기업번에 줄 끊어놓고 형광펜. 의사의 통지는 최고와 뭡니까? 거절. 그 최고의 형광펜 해놓으시고 거절의 형광펜. 관념의 통지는 뭡니까? 각종 통지죠. 끝에 보면 전부 다 통지인데 두 번째 줄 대리권 수요 표시 찾았습니까? 라고 줄 것이면 돼요. 대리권 수요 표시는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건은 뭡니까? 정신적 작용에 기하지 않는 겁니다. 밑에 있죠? 사건 양갈로 2번 있어요? 사건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포인트다?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의사 통지가 뭔데요?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소유 표시. 자, 그래서 이 행위는 무슨 행위다? 준법률 행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밑에 이제 법률행위 1반입니다. 1반. 자, 법률행위의 의인데, 자, 우리 판소노트 1페이지 펴보세요. 1페이지. 판소노트 1페이지. 판소노트 1페이지 폈습니까? 자, 1페이지. 판소노트 1페이지 피니까, 자, 우리가 법률사실 정의가 뭐랬습니까? 법률사실이 적어놨잖아.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 해놨죠.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은 뭡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 그래서 권리가 갑에서로 바뀐다. 법률 행위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법률 규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 대해서 배운다고요. 법률 행위.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 여기에 밑에 이제 정의를 또 적어 놓는 거야. 적어놔야 돼요. 3월달 가서도 이제 뭡니까? 적어놔야 되는데 지금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판소 때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를 의욕 목적으로 하고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 표시를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봅니다.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를 무슨 요건을 하기 때문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 요건 안에 있었죠? 무슨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그래서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요소라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됐어요? 이게 정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거만 알면 돼요. 됐어요? 네. 적어놨겠죠? 네, 적었죠. 자, 그러면 이제 줄 거로 갑니다.
자, 23페이지로 갑니다. 23페이지. 법률행위의 일반에서 의 갑니다. 의, 양갈로 1번은 의. 자, 줄 끄셔야 돼. 법률행위란 현관편으로 오시고,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뭐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까?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 현관편에 쓰시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요건의 법률 요건을 말한다 할 때 법률 요건의 현관편에 쓰시고, 그러면 핵심이 법률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의사표시고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정의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옛날에 이 정의를 가지고 시험에 냈습니다. 옛날에 15회 전에, 15회 시험 전에는 이 지문을 가지고 시험에 몇 번 냈는데, 이제는 이런 거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는 이유가 왜 그럴까? 이거 말고 낼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거 안 냅니다, 이거. 그래서 요즘은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법률 행위는 뭐를 요소로 합니까? 의사표시 요소를 하고, 무슨 요건입니까? 법률 요건이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저 이거 히타 좀 죄송하지만 좀 눌러주십시오. 자, 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의사표시와의 관계 나와 있습니까? 이거 금방 설명했던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무슨 요건이다? 필수 불가결 요소이므로 돼 있죠. 그래서 의사표시에 관해서 그 뒤에 부분 이제 줄만 살짝 끊으세요. 의사표시에 관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는 법률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법률 전체도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줄 끊으시고,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다. 자체가 곧 혼인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혼인할 때는 신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유효는 방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넘어가고 3번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 요소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줄만 살짝 끊으시고, 아까 혼인할 때는 뭐 해야 됐어요? 신고했어야 되잖아. 맞죠? 토지 거래할 때 허가가 있어야 되고, 요물계 물건 인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첫 번째 줄만 살짝 줄 끊고, 여기에 11회 때가 12회 때 한번 나왔던 지문인데, 그 이후로부터 거의 20년 동안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한 번이라도 나왔으니까 그 지문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잘 낸다 안 된다? 안 냅니다. 안 돼요. 자, 그래서 참고만 보시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법률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의사표시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나중에 성립 요건에 보면은 법률 행위 성립 요건에 보면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반드시 의사표시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법률 행위와 사적 자치 24페이지입니다. X 해놓고. 뭐, 시간 날 때 보세요. 네, 여러분 시간 안 나죠?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법률행위 종류 별표 몇 개 돼 있어요? 그래, 2개 돼 있잖아.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권리 변동이 시험의 포인트 중요하다 그랬죠? 그거보다 잘 내는 게 뭐라고요? 단독행위입니다. 이 별표 2개는 어디를 보고 만들어냈냐면은 단독행위에서 나와서 단독행위 별표 2개 넣으시고, 자, 판소로 또 1페이지 지금 펴놨죠? 네, 단독행위. 단독행위 갑시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냐면은 1개입니다. 1개. 자, 의사표시 1개 단독행위입니다. 그럼 단독행위는 일단 별표를 2개 해놓습니다. 시험 지문은 잘 냅니다. 자, 그래서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필기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 단독행위는 상대 필요 없어. 표백,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슨 주의를 한다? 표백주의라고 합니다. 뒤에 가면 다시 배웁니다, 이거. 자, 그리고 무슨 권이냐? 이거 형성권이죠. 형성권인데, 자,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이렇게입니다. 저 친구가 최동철인데 옛날에 돼지고기집을 했습니다. 돼지고기집인데 문 닫았습니다. 폐업했습니다. 폐업했어요. 자, 마고이냐 요즘 대리운전 하는데 지금 대리운전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지 몰라요. 자, 최동철인데 이 친구가 뭡니까?
사람이 성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웃어요. 자, 우리 돼지고기집에 가면 상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동철이가 최동철인데 친구인데 친구가 자 모임 같은 데 하면 글로 가서 먹고 이렇거든요. 많이 팔아줬습니다.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어떻게 외운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아시겠죠? 왜냐면은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요게 이제 뭡니까? 상대방 인간 동행인데 요 동의라는 게 뭐냐면요. 동의는 갑이 미성년자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죠. 네? 미성년자입니다. 자,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뭐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울산에는 뭐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데 서울 가면은 지금 강남의 아파트가 대부분 뭡니까? 지금 뭐 1가구 1주택 넘어가면은 2주택부터 뭐 중과 때리잖아요. 양도소득세하고 막 때리잖아요. 취득세부터 많이 때리고 하니까 차라리 그 낼 바사 뭡니까? 증여하잖아. 그 미성년자 증여를 받는 사람 많다고. 강남의 소초 아파트 20억짜리를 뭡니까? 미성년자가 3살짜리를 갖고 있고 누가 할아버지 선물을 주는 거야. 20몇억짜리를. 여러분하고 좀 다르죠?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아들이 장가를 한다 하더라도 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저래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이제 매매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얘가 이제 17세, 18세 돼가지고 매매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매매를 하거나 할 때는 이 병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야. 부모님이 뭔데요? 법정 대리인합니다. 여러분을 뭘 한다고? 법정 대리인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셔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등기법 가면 배우는데 등기할 때 뭐 미성년자 재산을 처분할 때는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게 돼 있거든. 그걸 안 하면은 이거 첨부 안 하면은 넘길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각하입니다. 각하. 알겠어요? 자, 그래서 동의가 그때 나옵니다. 동의권. 누구의 동의권입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 요것도 동의를 해야 효력이 돼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의권 여기 나오는 겁니다. 동의권은 뭐라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없을 걸 하자. 처리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이제 계약하다가 뭐 자꾸 조건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예? 오전에도 아까 중개사 사무실에서 왔는데 우리 그 수강생 학교 간 수강생인데 매도인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 전에 매매를 해가지고 예? 아쉬운 거라. 계약을 처리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입금 돼버렸어. 안 되죠. 해야 됩니다. 억울하지만 줘야 돼. 예? 지 잘못이지 뭐. 비싼 가격을 사기 패는 건 지 잘못이죠. 맞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들어와 버리면은 이거 뭐 계약 파기하려고 해가지고 갔다 판사한테 욕 태바지 듣습니다. 아니 판사는 뭐 손해배상까지 다 인정해버리고 이자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때려버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매도인이 팔 때 뭡니까 물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팔 때도 주의 좀 알아보고 파세요. 알겠죠? 그냥 막 팔지 말고 아시겠죠? 자, 하여튼 그래 된다. 자,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자꾸 조건을 바꾸면은 이 매수인이 기분 나빠서 계약 안 하려한다. 철회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게 철회라고요. 계약 자체를 장래에서 계약하지 않게로 하는 거 뭐란다? 철회를 한다고 해요. 막 때리치아프자 이렇게 하는데 때리치아프자는 이제 우리는 이제 뭐랍니까? 유식한 단어로 철회라고 한다. 계약 때리치아프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제는 계약을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상계는 뭐예요? 뭐 줄 게 있어요. 자, 이게 1억 줄 게 있고 이게 뭐 8천만 줄 게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까줘.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으면 까서 2천만 원만 주가.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네 2천만 원 두가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왜? 내가 줄 게 8천만 있으니까. 맞죠? 이걸 까자는 건 뭡니까? 상계라고 해요. 상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이제 뭐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예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 상계하겠습니다 이렇게 상계. 근데 상계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 얘기고. 추인은 나중에 이거요. 뒤에 가면 배웁니다. 협의의 문건 대리에서 아버지예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1억짜리 부동산을 아들로 무새끼가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네? 또 1억 5천에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팔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법조문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이 1억짜리 부동산을 5천만 원 팔 수 있겠다. 이때는 뭡니까? 이 아들 이름이 뭐냐면 호칭이 호로새끼입니다. 아시죠? 근데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았다 뭡니까? 내 새끼로 되는 거야. 얘는 이제 공부시키면은 뭡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엄청 잘하겠죠. 예? 끼가 있잖아.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 이 계약할 끼가 말까 물어보겠죠. 이게 최고야. 아래 첼자에다 고할 고자입니다. 한자 못 그립니다. 묻지 말고. 자, 찾아보시면 돼. 자, 그 물어봤을 때 이 사람 답이 뭡니까? 추인. 이게 뭐냐?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아들이잖아. 맞죠? 아들인데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았어. 잘 팔았어 못 팔았어? 그 돈 누가 받아? 아버지가 받거든. 모든 효과가 누구에 기속됩니까? 아버지에 기속되거든.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아버지는 이 상대방이 가가지고 상대방이 들어가가지고 뭐합니까? 이거 하겠어? 추인 거절하겠어? 1억 5천 팔면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려. 추인하겠죠? 추인. 이 사람이 도달해야 되지. 무슨 알겠죠? 자 그래서 추인은 뭡니까? 인정한 인자에다가 밀출자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밀고 나가는 게 뭐예요? 추인입니다. 아시죠? 앞에 아들이 한 행위를 인정하고 나가겠다. 이게 뭐라고? 추인입니다. 추인. 요 추인 또 도달해야 되죠? 도달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 미성년자가 한 행위를 매매 계약을 막을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 취소 의사 표시도 상대방이 도달해야 되고요. 해제. 자, 이 사람이 계약금 주기로 하고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지급 안 했다.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그럼 갑은 을에게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는 채무 이행을 안 했을 때 뭐란다? 채무 불이행이란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한자예요, 먼저. 그래서 민법은 한자만 이해만 하면 이게 쉬운 게 많아요. 용어 이해가 됩니다. 채무 이행을 불이행했다. 채무 불이행하면은 계약을 뭡니까? 해지하고. 임대차 계약인데 2기차 연체하면은 뭡니까? 계약을 해지한다고. 알겠어요? 둘 다 뭡니까? 무슨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까? 채무 불이행이야. 자, 요거는 무슨 계약일 때? 계속적 계약일 때.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나 고용 계약은 뭐랍니까? 고용 계약도 계속 봉급받잖아. 해지라 한다고. 일시적 계약은 뭐예요? 해제를 한다고요.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거는 뭐라고? 해제와 해지. 이 내용이 상대방에 도달해야 되거든.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는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도달주의 취하고 있고 무슨 권이다? 내가 의사표시를 하면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 형성되는 형성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유유제포입니다. 유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이렇게 됩니다. 유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자, 요거는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내 유언하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라? 내가 죽으면 이 부동산을 우리 아들에게 줘라. 1억씩 줘라. 이게 유증이야. 유언으로서 증여하는 게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 대표적인 뭐예요? 장학재단. 장학재단 들어봤죠? 내가 죽으면 이 금액을 기금을 해가지고 장학재단 만들어서 이렇게 장학금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장학재단 만드는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상대방 단독행위. 소유권의 포기, 권리의 포기도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잖아요. 소유권의 포기,
이것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됐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계약은 뭡니까?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입니다. 합치. 그래서 매매계약 서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게 매매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에서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2개 이상입니다. 그 두 개 있으면 뭐라고요? 계약이라 하고. 자, 사단법인을 설립한다. 사단법인을 설립한다. 자, 대표적인 뭡니까? 한유청 들어봤어요? 한유총 들어봤습니까? 작년에 한번 시끌벅적 했잖아요. 유치원 총연합회 아시겠죠? 들어봤어요? 그래서 돈을 막 마음대로 쓰고 이래가지고 문제 생기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돈을 좀 쓸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잖아요. 쓸 수도 있어요. 이 유치원 하려면요, 담보대출이 없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건물 지어야 돼요. 아시고 있어요? 잘 모르시나 보네. 유치원 함부로 못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땅 있어야 되고, 건물도 다 대출 한 개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유치원 허가 들어줍니다. 무슨 말이죠? 네, 그래 됩니다. 그럼 자기 재산이잖아. 근데 이걸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감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유재산인 비용이 있는데, 근데 너무 나가버린 거죠. 또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간 거죠. 했는데 얘들이 함부로 돈 쓰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돈도 많이 비축돼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뭐라고요? 사단법인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죠. 예? 그래서 한유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의사표시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죠? 최소한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래서 이게 합동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사단법인은 합동행위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계약 몰아도 되고, 시험에 줄기 차이 내는 건 뭡니까? 단독행위. 됐어요? 자, 1페이지의 핵심은 뭐다고? 다 때리 차부고 뭡니까? 단독행위. 됐어요? 됐죠? 자, 한번 외워봅시다. 상대방 단독행위는 뭡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상대방 단독행위는 유유제포. 3월달 모의고사에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낸 적이 없어요. 단독행위. 아시죠? 알겠죠? 자, 갑시다. 하면 이제 체크하고 갑시다. 24페이지입니다. 자, 어디에 별표 해놓습니까? 단독행위 해놨죠? 자, 그러면 이제 의 한번 보시면, 행위자 한 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 포인트가 그거네. 의사표시가 몇 개다? 한 개입니다. 한 개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가면 종이에 현관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가 있습니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바로 밑에 쭉 있습니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다. 도달주의 취하고 있고, 그래서 채무 면제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있습니다. 쭉 끄면 되고. 자, 보세요. 채무 면제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맨날 웃으니까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채무 면제 해주는 기라. 알겠어요? 그럼 이거 다 외워졌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웃으니까 채무 면제 해준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상대방 음란한 경우는 무슨 제포? 유유제포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 있냐면은, 요건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는 없이 의사표시 성리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표백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줄 끝이 되는데, 상대방 음란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이 의사표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게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현관펜 유유제포입니다. 유유제포 찾았어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특징인데, 특징은 두 번째 줄,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럼 판소노트 적어놓읍시다. 판소노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단독행위 앞에다가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앞에다가 해놓으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해놔야 돼. 당구장 표시하든지, 별표하든지,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는 게 뭐라고요? 원칙이다. 됐어요? 이건 판소노트 32페이지 참조.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 판소노트 32페이지 한번 봅시다. 판소노트 32페이지 한번 펴봐요. 자, 32페이지 피니까 여기 단독행위 조건 X 돼 있죠? 있어요? 요 기한 여기 X 돼 있어요. 단독행위 둘 다 조건과 기한에는 단독행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찾았어요? 지금 5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2페이지 5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에는 단독행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근데 예외 있죠, 예외. 예외 있죠? 원칙은 못 붙이는데 예외는 붙일 수가 있는데 채무 면제나 유죄에는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줄 거 놓고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옆에다가 적어놓읍시다. 단독행위 안 된다 해서 여기다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1페이지, 1페이지 이제 1페이지. 32페이지 옆에다가 1페이지 참조하면 되잖아. 1페이지 적어서 지금 뭡니까? 32페이지 넘어왔잖아. 맞죠? 자, 왜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뭡니까? 32페이지 공부하다가 1페이지 참조되어 있으니까 1페이지 다시 가서 공부하면 하겠죠? 저 생각입니까?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피해가 1페이지 참조. P1.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페이지 가면은 또 몇 페이지 참조되어 있어요? 30. 그렇게 해줘요. 그럼 오늘은 집에 가서 1페이지 이거 보면서 30페이지 한번 더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됐었죠?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독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갑시다. 계약 24페이지 단독행위 다 봤습니다. 그게 그 페이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단독행위. 그 다음에 계약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가 몇 개? 두 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계약의 종류에는 채권계약, 물권계약, 가점사 계약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합동행위는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그 사단법인 설립행위 나와 있죠 밑에? 그거 줄 것이고 사단법인 설립행위에 이에 해당한다. 자, 몇 개 이상이라고? 두 개 이상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책의 22페이지 핍니다. 22페이지. 자, 우리 22페이지의 정답이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잖아. 저당권 설정적 승계치득이 돼야 되죠. 2번. 소유권의 폭이 뭐였습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옆에다가 딱 갈로해서 적어놔. 무슨 제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슨 제포? 유유제포. 지금 계속 한 문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제까지 같이 푸는 거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슨 제포? 유유제포 해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 어떻습니까? 끝에 통지죠. 각종의 통지, 승인, 보고는 뭐라 했습니까? 관념의 통지. 그래서 청약장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끝에가 포인트야. 통지 무슨 통지? 관념의 통지. 4번 무주물 선점은 뭐라 했습니까? 원시취득. 그 다음에 5번에 어디 포인트입니까? 최고죠. 최고. 무권대리 추인 여부의 확답에 대한 최고죠. 최고는 뭐라고? 의사의 통지. 각종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었다고. 28의 기출문제를.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은 25페이지. 자, 그렇게 가기 전에 어디로 가냐면 27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페이지. 문제 있죠?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골라보세요. 자, 우리가 판서부터 다시 1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단독행위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지에서 해해죠. 자, 22회 때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무슨 해제 나왔습니까? 합의 해제. 자, 우리가 법정 해제는 뭡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합의 해제는 이 계약입니다. 이 합의가 뭐라고? 밑에 적어놔야 돼. 합의가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계약으로 계약 관계를 끝낼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 해지할 수도 있지만 계약으로 끝낼 수도 있거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계약으로 끝내는 걸 뭐라 한다고? 합의 해제랍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는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그래서 판소 노트에 여기에다가 22의 기출 딱 적어 놓으시고 합의 해제가 나왔었고요. 19회 때 시험에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시험이 나왔는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일방 예약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 나왔다고요? 일방 예약. 됐어요? 일방 예약. 자, 그래서 일방 예약은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예약이 계약입니다. 자, 우리가 예약 여러분이 모임 같은 거 할 때 여러분이 이제 합격자 모임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작년 기수들은 한 모임이 한 40명 정도 30 작년 기수는 그 앞에 기수죠. 그 앞에 기수는 한 40명 50명 모이고 그 앞에 기수들은 한 100명 가까이 모여요. 그러면 단체로 오리집 가면은 뭐 비용이 뭐 2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예? 회비도 많이 모여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예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머니 오리 몇 인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합니까? 몇 시에 올 겁니까? 묻죠. 몇 시에 갈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이렇게 하죠. 이 계약이에요. 예약도 뭐라고요? 계약이다. 정확하게 법률 용어로 예약은 정의가 이거예요.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게 법률상의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일방 예약이라는 것은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뭡니까?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채권 계약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19회 때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거기다가 동철이,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일방 예약 딱 나왔다고요. 답이 몇 번입니까? 일방 예약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9회 때 나왔다고 딱 표시해 놓고 22회 때 뭐가 나왔다고? 합의 해제가 나왔다고 딱 해놓으시면 돼요. 판소 노트에. 판소 노트에 이거 다 적어 놓으려 하다가 안 적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다 적어 놓으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 좀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적어야죠. 판소 노트는 거의 85% 정도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는 어떻게 돼? 적어야 돼, 여러분이. 그래야 안 자지. 맞죠? 네, 좀 적어야지 안 자죠. 자, 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딱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요 내용도 다 볼 겁니다.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22회 때 합의 해제는 계약이다. X. 그래서 단독행위 아니고 일방예약 19회 때 일방예약도 시험에 나왔는데 단독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4회 때 시험에 또 이렇게 나왔었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해제 옵니까 있습니까?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 이렇게 나왔다고 24회 때. 알겠어요? 여기다가 딱 24회 때까지 적어놔 이거. 딱 적어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웁니까? 외워야 됩니다. 28회 때도 나왔잖아.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또 나올 때 됐습니다. 작년 안 나왔거든. 자, 그래서 나올 때 됐습니다. 요거 3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독행위는 올해는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옆에다가 24회 기출해가지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제 옵니까 있습니까? X. 이게 시험의 정답이었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7페이지의 2번 문제의 답은 몇 번이더라? 1번입니다. 합의 해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의무 부담 행위하고 처분 행위를 갑니다. 25페이지. 자, 우리 의무 부담 행위라는 것은 첫 번째 줄 것이고요. 당사자가 일정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말하는데 바로 밑에 채권 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되어 있죠?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처분 행위는 처분 행위 밑에 의 나와 있죠? 줄 것이어야 돼요. 현존하는 권리를 직접 이전, 변경, 소멸시키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의 현관펜 물권 행위가 있고 준물권 행위가 있습니다. 준물권 행위. 그래서 끝에 가면은 채권의 양도 현관펜 딱 해놓고 23의 기출 딱 넣으시면 돼요. 23에 대시면 나왔던 거예요. 채권의 양도, 채무 면제 이게 준물권 행위이고 준물권 행위라는 것은 물권 행위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자, 처분 행위 특징 줄 것입니다. 이행의 문제 남지 않는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됐어요. 줄 것이면 되고 이제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게 이제 설명을 들어갈게요.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면 되겠다. 다시 그려가지고 합시다. 자, 다시 그래서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합니다. 자, 우리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5월 1일 날 계약서를 듣고 계약금 꼽아요, 꼽아요. 꼽죠.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보통 계약서 쓸 때 계약금 5월 1일 날 주고 중도금은 5월 15일 날 주고 6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한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하고 잔금밖에 없죠. 나머지 뭐 대출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되는데 보통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요, 적어요? 크잖아요. 예? 뭐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줍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저희가 또 아시는 분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자, 우리 아시는 분이 이제 아이파크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뭡니까? 아파트 그 13억인가 팔았더라고요. 13억 40몇 평이. 팔아가 상가금을 샀대. 그거 팔고 상가 샀더라고요. 현명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팔아보고. 예? 아파트는 이제 애들 전부 다 어디입니까? 이제 서울에 다 갔잖아요. 아시는 분인데 예. 서울에 다 애들 다 유학을 이제 뭐 부모님 생각 갔겠죠. 그러니까 보냈으니까 자기들이 둘이는 큰 데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팔고 상가 사가 그거 있다. 위에 뭡니까 그 꼭대기에 집 거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예? 굳이 뭐 아파트 살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애들 없으니까 그렇게 되죠. 자, 하여튼 그리고 상가 살 때도 보니까 보통 비싸니까 어떻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균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이때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서를 씁니까, 안 씁니까? 그 계약서를 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채권행위입니다. 계약을 한다.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 계약한다 뭐라고요? 채권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요때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한다. 이걸 뭘 한다고요? 이건 물권행위라는데 물권행위. 물권행위라는 얘기는 물권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해서 하는 행위를 물권행위라는데 자, 요거는 다른 말로 무슨 행위랍니까? 처분행위랍니다. 처분한 거 맞습니까? 맞죠? 요때 이전 등기가 들어가면 이제 누게 돼버립니까? 얽게 돼버리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채권행위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처분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계약을 하고 했다. 그러면 요때 중도금, 잔금도 줘야 되고 이전 등기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계약을 맺으면 요걸 뭐랍니까? 이행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이행해야 되죠. 그리고 의무를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의무 부담 행위입니다. 의무 부담 행위입니다. 의무 부담 행위야. 자, 그런데 잔금 주고 이전 등기를 하면 이거 끝난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맞죠? 그러면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 이제? 요거 이후에 뒤에 이행할 거는 없죠.
그 다음에 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은 중도권 잔금에다가 이전 등기까지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는 뭐라고요? 의무 부담행위를 하고 처분행위는 의무 부담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권행위, 그 다음에 또 이 물권행위 적용되는 준물권행위, 이 준물권행위도 두 개 합쳐서 무슨 행위를 한다? 처분행위라거든요. 처분행위 이행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깁니다. 자, 안 생긴다. 그럼 채권행위는 생기는데 무슨 행위는? 처분행위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25페이지 내용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와 관련된 문제가 23일 때 나온 적이 있거든요.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27페이지. 다음 중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여기 나왔죠? 그럼 의무 부담 행위인 것은 뭐예요? 계약이잖아. 그래서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재매매 예약도 뭐라 했어요? 계약. 주택 분양 계약도 계약이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 또 전부 다 뭡니까? 계약이에요. 계약입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행위는 뭡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5억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2억을 여러분 2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설정해 줬어.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5억에 대해서 2억분을 은행에 판 거야, 안 판 거야? 판 거지. 맞죠? 팔고 나눠서 갚는 거잖아. 맞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행위입니까?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입니다. 누구한테 판 거야? 은행한테 판 거야.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행위, 지상권 설정 행위, 전세권 설정 행위 적어놓으세요. 이게. 자, 옆에다가 뭘 적어놔요? 저당권 설정 행위 옆에다가 지상권 설정 행위, 저당권 설정 행위. 돈을 좀 받겠죠? 그만큼 가치를 판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5억인데 3억 전세가 설정돼 있다. 그럼 3억만큼 그 사람한테 판 거야? 맞죠? 그래 나갈 때 3억 내줘야 되잖아. 무슨 말이겠죠? 그럼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렇게 돈을 받으면 그거는 어디입니까? 판 거야 그만큼 가치를. 알겠죠? 그래서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입니다. 그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됐나요?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갑니다. 25페이지. 자, 이제 25페이지부터 이제 그까지가 이제 시험의 포인트였고, 그 다음 밑에 요식행위와 분류식행위인데,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입니까? 분류식이 원칙이에요. 예외가 요식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것이고, 요식행위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 유언입니다. 두 번째 줄 갈로에 유언 나오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가면 엄수표행위가 나옵니다. 맨 끝에. 나와요? 그럴 때는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라고요? 분류식행위입니다. 자유롭게 법령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 가서 출연행위와 비출행위인데, 출연이 뭐냐면은 재산적 출연.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뭡니까? 출연을 합니다. 자, 매매계약은 뭡니까? 주잖아요. 자, 출연행위는 재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증감이 있는 겁니다. 증감. 재산에 증감이 있는 게 뭡니까? 출연행위. 재산에 증감이 없으면 뭐예요? 비출연행위입니다. 자, 이 부동산을 넘기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대금을 받으니까 얘는 대금에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죠. 재산에 뭐가 있습니까? 증감이 있으면 뭐란다? 출연행위. 비출연행위는 어떻게 되는데? 비출연행위는요, 이게 17회 때 나왔습니다. 17회 때. 17회 때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비출행위. 자, 비출행위는 동대포입니다. 동대포. 자, 여러분 아파트에 동대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파트 안 살아요? 동대포? 동대포. 여러분, 우리 경상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동대표를 못 합니다. 동대포라지. 알죠? 자, 그러면 동의. 내가 팔 수 있도록 동의해줬어. 뭐 해주라고 동의해줬어. 재산이 넘어간 게 아니죠? 동의.
대리권 수여행위.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얘기는 권한을 준 거입니다. 권한을 준 거지 재산을 넣은 게 아닙니다. 포기. 소유권의 포기. 내가 소유권을 포기했다.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포기했다. 일방적 마이너스죠. 다른 사람에게 증언되는 게 있습니까? 증된 게 있어 없어? 없죠. 재산에 뭐가 있을 때? 증감이 있을 때 추론행위가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만 되면은 감만 있으면은 추론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동대포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여기 나왔습니다. 대리권 수여 행위는 비추론 행위다. 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17회 때. 알겠어요? 그때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줄기차게 뭐가 됩니까? 단독행위 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줄만 끊고 갑시다. 추론행위는 첫 번째 줄 거죠. 추론행위는 자기의 재산을 감수시켜 감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증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이 있어야 되는 거. 비추론행위는 그렇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 소유권의 포기 한 개 더 적어놓으세요. 동의. 동대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나오는데 대가가 추론이 있으면 뭐예요? 유상행위. 대가 추론이 없으면 무상행위. 자, 무상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옆에다가 증여. 무상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증여. 공짜로 받아보면 알아요. 네, 증여. 그래요. 자, 유인행위와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무인행위가 있는데, 자, 앞에 하고 관계가 있으면 유인행위, 없으면 무인행위인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밑에 가서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자, 우리가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돈을 빌렸어요. 자, 칠판 보세요. 은행에 돈 빌렸을 때 이게 뭡니까? 원본이라고 합니다. 원본. 그럼 이자 있죠? 하면은 요 원본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자잖아. 이게 주된 거, 이건 종된 거.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2억의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은행 가면은 자, 담보대출 받아본 적 있습니까? 받아보면 알아. 다 받아보면 알아. 자, 가면은 은행 가면은 뭐랍니까? 자, 서류 들고 오라 하고 인감도장하고 인감증서 들고 오라 하죠. 그래서 뭐랍니까? 자, 그다음에 등기할 서류, 이제 필요한 서류 다 가져오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제일 먼저 가서 쓰는 게 뭐예요? 2억 원의 담보대출 계약서, 대출 계약서. 이게 뭡니까? 돈을 빌려주는 계약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자, 이 빌려주는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려고 또 인감도장 하죠? 그러면 그 은행 직원이 뭡니까? 도장 주세요 이러잖아요? 해보면 알아요. 그 도장 받아가지고 계속 찍습니다. 여기 적으라는데 여러분이 계속 적고 있고. 맞아요? 은행 가면 제일 먼저 2억이나 1억 빌리는 대출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담보 설정을 위한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쓰잖아. 맞아요? 그러면 뭐가 주된 겁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거고 뒤에 따라오는 게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알겠어요? 그런데 요거를 시험에 헷갈리게 하려고 주택관리사에 4년 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바꿔냈거든. 많이 틀렸어 생각보다. 자, 그러면 이제 줄 봅시다. 자, 어디 보냐면은 가령 있어요 중간에 이 둘째 줄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이 이제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얘기고 가령 이제 봅시다.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이거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고. 알겠어요? 그거 줄 구셔야 돼.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서 쓰죠. 그 뭐가 주된 거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주된 거고 뒤에 설정하죠. 종된 계약입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원본 이자는 뭐 안 봐도 이해하잖아 이거는. 네? 그래서 2억이 된 게 원본 계약이 2억에 설정하는 원본 계약이 주된 거고 이자는 종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도 체크하시면 되고. 자,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뭡니까? 내용이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